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영상 내용은 리딩이 아니며 투자 의사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의 책임과 판단에 결정되어야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5월 14일 금요일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보면 역시나 어제도 1%대 양시장 모두 하락했고요. 상승보다 하락 종목수가 1000개 이상 많았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의 매도를 개인이 어제도 받아내는 모습입니다. 그쵸? 기관은 뭐 24억 밖에 매수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매도가 좀 멈추는 잠잠해진 듯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어제 기관에서는 금융투자보험, 투신이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을 보시면 역시나 개인만이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뭐 기관 중에서는 뭐 은행 좀 매수했었고 여러 기관 주체 중에서 연기금이 가장 크게 매도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및 중국의 원자재 규제 언급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어제 일본이 2.5%, 대만 1.46% 하락한 것도 주변 증시 약세가 또 이제 부담이었던 거죠. 상해 지수도 거의 한 1%대 가까이 하락했고요. 일본, 대만 등 지수 흐름도 미국 증시 볼 때 오늘 역시 함께 봐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3일간 화, 수, 목 3일간 누적 6조 원 넘게 매도를 기록 중인데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약 2조 7천억 원, 시가총액 2위 SK하이닉스를 약 6,380억 원, 그러니까 요거 합치면 약 한 3조 한 4천억, 그러니까 6조 원 중에 6조 원 좀 넘게 매도했는데 요 두 종목 합하면 벌써 3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반 이상의 매도 금액이 이 두 종목에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 증시의 반도체, IT 등 기술주가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고요. 단, 보험, 은행주가 강세를 보였고 방어주 성격의 음식료, 통신, 유틸리티 등 상대적 강세 마감했습니다. 이미 수요일자로 이번 주 소개해드렸던 두 개 종목 CJ제일제당, 대상이 목표가 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 상승했죠. 그쵸? CJ제일제당은 살짝 윗꼬리 달렸고 대상은 종가가 5%인가 6%대 상승 보였을 정도로 음식료 쪽에 매수세가 좀 쏠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최근에 4일 동안 약 120포인트 상승했었는데 바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간 상승했던 거 거의 모두 반납하는 120포인트 하락한 거죠. 이 와중에 외국인의 현물 매도가 컸었던 거고요. 그래도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했고 또 인디아발 생산 차질 이슈 개선 기대감에 장중에 미국 선물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다는 것은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도 좀 상승했고요. 근데 최근에 워낙 하락했었기 때문에 좀 상승했지만 좀 뭐 약하죠. 환율은 어제 상승했었습니다. 뉴욕 3대 지수를 보면요. 모두 상승했고 나스닥은 잠시 또 보겠지만 장중에 살짝 마이너스 전환하기도 했었어요. 그 말은 뭐죠? 아, 변동성이 상승하긴 했지만 변동성이 좀 크구나. 되게 기술주 쪽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고용지표 호조였고 생산자 물가 PPI 역시 이제 상승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PPI도 좋았네. 그럼 또 이제 인플레 압력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상승했다는 거죠. 지수가 연일 하락했었기 때문에 이제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거고 기술적 반등했다고 보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10년물 미 국채금리 역시 오히려 좀 하락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7만 3천 건 기록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치인 거고요. 그리고 4월 PPI 전월 대비 0.6% 상승했습니다. 근데 예상치는 0.3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더 잘 나온 거죠. 높게 나온 거고 2010년 11월 통계 집계 이후 최대 상승률이었습니다. 한편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거의 대부분의 실내외 활동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대부분의 실내외 활동에서 마스크를 벗는다는 것 자체가 참 좋게 느껴지는 거죠. 국내도 빨리 마스크 벗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들 흐름을 좀 보시면요. 많은 종목이 상승도 했지만 하락 종목도 좀 있습니다. 그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 뭐 1%대 상승했고 테슬라가 3% 하락했고요. 니오가 7.3% 하락했습니다.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다는 게 좀 눈에 띄는데 뉴스 보셨을 거예요. 아마 가상화폐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뭐 우리 소위 뭐 잡코인, 알트코인들 매매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참 놀라기도 하셨을 텐데 머스크가 비트코인 차량 대금 결제 중단을 선언한 게 큰 영향을 미쳤죠. 그러다 보니까 뭐 가상화폐들 하락 종목들 변동성 굉장히 컸고요. 이를 두고 뉴욕 타임스는 머스크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 비트코인 팔았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쩌면 상식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뭐 차량 대금 결제할 수 있다고 했다가 좀 시간 지나고 이제 중단 선언한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종목들을 보시면 이제 모더나 1%대 하락했고요. 뭐 화이자나 존슨앤존슨은 1%대 상승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니콜라 흐름이 좋았었는데 오늘은 5.4% 하락했고요. 카니발, 월마트, 뭐 보잉, JP모건 체이스 상승했고 유가가 좀 하락했죠. 그래서 엑슨모빌 1.2%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AMC 엔터 23.7% 상승했죠. 4,300만 주 규모의 유상증자를 완료했다는 소식. 그러니까 좀 수급이 좀 받쳐줬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게임스탑도 함께 13.6% 상승했습니다. 로블록스가 7.7% 하락했고요. 하루 오르고 이틀 빠지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쿠팡 9.3% 하락했습니다. 이제 하루 전 상장 후 첫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냥 연일 하락하네요. 1분기 매출은 사상 최대였어요. 근데 작년 1분기보다 이제 손실이 약 3배 수준 정도로 영업이익 이제 증가했다는 거죠. 손실 규모가 상장에 따른 일회성 비용 증가 때문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를 보시면요. 영국 하락했고 뭐 좀 혼조세를 보인 거죠. 미국발 인플레 우려서 또 원자재 가격도 하락했고요. 중국 상해 증시 역시나 미국 인플레 우려 또 4월 위안화 신규 대출 규모가 예상을 하회한 것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유가의 하락폭이 좀 컸죠. 송유관 가동 재개 소식 또 인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 이게 조금 더 좀 여름까지도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 속에 하락했고 금가격은 미국채 수익률 하향 안정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유럽에서는 22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발표되고요. 미국 4월 소매 판매, 4월 산업생산 설비 가동률, 또 5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수는 다우산업지수예요. 장 시작하면서 조금이지만 갭 상승으로 시작해서
뭐 21선 위로 마감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윗골이 길지 않게 34,000 포인트 안착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S&P 500도 살짝 갭상승해서 시작해서 그리고 1%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장중에 하락하기도 했었다. 0.19% 하락하기도 했었고 장중에는 1.6%대까지 상승했었지만 종가는 0.7% 위아래 출렁거린 거예요. 그쵸?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죠.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좀 하락해서 좀 뭐 빠져야 근데 변동성 확대 가능성 좀 염두하자 그런 말씀 드렸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위아래 출렁거렸습니다. 장중에 2.9%까지 갔었고 장중 저가는 0.4%까지 좀 주춤하기도 했었고요. 뭐 대만이랑 일본도 봐볼게요. 우선 일본 3일 연속 급락하는 상황이죠. 2.5%에서 하락했고 대만 변동성 참 매우 큽니다. 어제 3.3%까지 하락했었다가 장중에는 플러스 나기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1.4% 하락 121선에 살짝 걸친 모습인 거죠. 금일 국내 증시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요. 전일 여러 진수를 보면서 오늘도 좀 여러 개 봤지만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뭐 기술주 반등 근처까지는 와 있다. 뭐 빠져야 얼마 빠지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확대는 감안하자. 기술적인 부분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나스닥과 필라델피아만 다시 봐볼게요. 니케이까지 좀 봐볼게요. 공통점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나스닥, 필라델피아, 그리고 니케이. 공통점이 뭐죠? 이렇게 짧게 보면 뭐야 보려니까 또 바꾸고 보려니까 바꾸고 이런 말씀 하실 텐데 공통점이 있죠. 이거 끝나고 저 개인적으로 또 봐보시면 좋을 거고 뭐냐면요. 추세에 있어서 요즘 주식학개론 이제 좀 요즘엔 멈춘 상황인데 주식학개론 꾸준히 보신 분들은 그리고 제 영상을 꾸준히 이런저런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추세에 있어서 중요한 이동평균선이 뭐죠? 추세하면 뭐죠? 60일 이평선입니다. 근데 나스닥 봐볼게요. 나스닥 어때요? 60일선이 최근에 하락으로 전환됐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요. 최근에 이번 주에 60일선 하락으로 꺾였습니다. 니케이 봐볼까요? 니케이 어때요? 이번 주 들어서 60일선 하락 전환됐습니다. 추세에 있어서 중요한 60일선이 하락으로 전환됐다는 거. 이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 지수를 보시면요. 지금 나스닥만 봐볼게요. 니케이랑 필라델피아는 각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 보시면 60일선이 언제요? 하락하다가 작년 5월 말부터 상승으로 돌아섰어요. 잠깐 조금씩 상승 각도가 좀 완만해지면서 좀 주춤 하는 적도 있었지만 작년 5월 말에 상승 전환돼서 꾸준히 상승해오던 60일선이 뭐요? 하락 전환하는 적은 없어요. 주춤 한 적은 있어도. 근데 뭐예요? 이번 주부터 하락 전환했다. 뭐예요? 약 1년 만에 추세에서 중요한 60일선이 하락 전환했다는 거. 세 개 지수가. 나스닥, 필라델피아, 니케이. 그래서 앞으로 지수 반등이 좀 나올지라도 나스닥, 필라델피아, 니케이는 60일선 흐름 지속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매우 중요한 얘기 드린 거예요. 그리고 신용 말씀드리면 어때요? 지수가 상승하다가 최근 3일 동안 하락한 거 모두 되돌렸다. 반납했다라는 말씀드렸고 5월 11일부터 외국인의 매도가 매우 거세졌다 라는 것까지 다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도 드렸고 근데 코스피에서 신용이 2,600억이 증가했어요. 언제요? 최근 3일 동안 하락했었는데 그 하락의 시작이었던 화요일날 개인들이 외국인의 매도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지수 방어에 나섰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아, 개인들이 지수가 크게 꺾이지 않을 거다. 최근 흐름 너무 좋지 않았냐. 지수 방어했지만 그 지수 방어에는 신용으로 막은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어땠어요? 지수 이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신용 좀 부담됐을 거예요. 그쵸? 최근 하락.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지수 하락 시에 개인 매수했었는데 그 지수 하락에 신용으로 매수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수가 변동성이 커지면 어때요? 이거 반대 매매 나가잖아요. 그쵸? 신용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 때는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여기선 지켜질 거야. 설마 여기 깨겠어? 이런 것들이 깨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 때는 신용 다시 한번 주의하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비트코인 차량 대금 결제 중단을 선언한 영향도 있었지만 미 법무부와 국세청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조사했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가상화폐가 약세였다는 거고 근데 이제 가상화폐 흐름도 알고 가셔야 합니다. 왜냐면은 가상화폐 시장이 워낙 커져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셔도 흐름 정도는 분명 아셔야죠.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했지만 상승 성격이 최근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에 가깝죠. 그리고 국내의 경우는 또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전보다는 오후가 중요하겠고 여전히 변동성 확대는 염두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이죠? 일주일 수고하셨고요. 오늘 10분 아침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성공 투자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감사합니다.